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멋진 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옆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돕겠냐고요? 괜찮을 것 같아, 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늘도 또 틀릴래나? 아니야, 괜찮은 게 맞아. 왜 그럴까요? Cash is Cash is trash. 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Cash is trash 상황. 그래서 무엇? 네, reflation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 연준이 지금까지 호언장담한 대로 테이퍼링을 안 할 것인지 여부가 정말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럴 의향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자, 과연 현금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 현금이 위험자산이 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시각도기 2월 9일 화요일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각도기 TV는 증시각도기의 출연자의 소속사와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소속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와는 구분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의 태도죠. 네, 투자의 태도를 어떻게 갖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기본, 그 초보의 상황들을 어떻게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기초가 튼튼해야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당한 아웃퍼폼을 기록한 각도기의 투자 수익률의 비결, 이런 기초가 쌓여 있기 때문이죠.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로 여러분의 투자 기초를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폰서 3초 육수 순간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네, 설날 전까지 2월 10일까지 10% 증시각도기 런칭 특별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 낮은 가격으로 설날 여러분의 진수성찬의 베이스가 될 3초 육수 순간도 여러분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셔야 저희 쪽에서 나간 신청입니다. 딴 데서 신청해 주시면 증시각도기 TV에서 신청이 아니고요. 네, 증시각도기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저희 쪽에서 주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살펴보죠. 네, 테슬라가 등장하였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등장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사놓고 있다. 띠용. 제가 사실 이걸 알고 어제 비트코인 말씀을 오전에 드렸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무슨 이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나 저기 증권회사 안 다니고요. 미아리에서 판 깝니다. 판 깔고, 자, 잠시만, 기다려봐. 온다. 이러면서 딱 얘기했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밥벌이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이거보다 그게 밥벌이가 더 좋아. 잠깐 기다려봐. 온다. 이러면서, 네. 그거 아니고요. 절대 그거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가 됐다라고 정리해서 뭔가 이 개념에 대해서 과거 처음에 튤립 버블과 같은, 진짜 그때는 진짜 튤립 버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건 화폐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거래 용이성이 완전히 떨어진다 했는데, 테슬라 형이 어떻게 알고, 머스크 형이 어떻게 알고, 뒤통수를 떼면 각도기의 뒤통수를 딱 쪼개면서 들어오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 왜?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주포가 생긴 거야.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보다 더 큰 권력 집단인 기업 집단이 생긴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옛날에 야콥 후거가 이랬을까요? 야콥 후거가 조금 이랬죠. 세계 최초의 부자라고 불리워지는 독일의 야콥 후거. 그리고 유대인 집단들. 메디치가, 그 전에 메디치가. 이랬을까요? 그렇겠지요.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런 거의 재판?
현대판 메디치가 현대판 야코프거의 등장? 이렇게 얘기할까요? 진짜 이거 그냥 놀라운 일인데,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지 판돈을 잡아놨어.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6천, 7천억 정도의 돈을 비트코인을 사서 이렇게 쟁겨놓고, 이제 너희 비트코인으로 하면은 이제 받겠다는 거지. 우리가 뱅크가 되겠다. 비트코인이 뱅크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거 국가 권력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아침절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트코인의 근원적 성격과 한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혹시 안 들으셨던 분은 어제 아침, 월요일날 아침 비트코인 관련 얘기를 들어보시면 저희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건 진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 권력과 화해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여전히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 권력이 딱 잡아버렸죠, 이것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왜 이렇게 돼요? 자기네 현금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근원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Cash is Trash. 네. 레이달리오 옹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얘기죠. 이거를 진짜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어찌되었건 리플레이션 환경, 즉 리플레이션은 뭐예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통화를 늘려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들을 일종의 우리가 리플레이션이라 부르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테슬라가 이렇게 비트코인 치고 나오면서 우리 결제 테슬라 이제 비트코인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물론 시장이 워낙 작잖아. 그 통화 시장 사이즈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테슬라 많이 안 팔잖아. 몇 대 안 파니까 전 세계 50만 대 팔았으니까요. 9천만 대 팔리는 시장에서 많이 판 거 아니잖아요. 그냥 냉정히 짚시다.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 몇 대 안 파니까 이걸로 다 결제가 되니까, 참,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가격도 지속 상승입니다. 특별히 유가가 드디어 상승하면서 브렌트유가 60달러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드디어 코로나 이전 상황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보시면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공급 감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0만 배럴 덜 내겠다는 등, 500만 배럴 덜 내겠다는 등 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맞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가장 큰 이슈예요. 유가 상승에는. 놀라운 일이죠. 친환경 주자가 들어오자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키스톤 석유관 만드는 거 그거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상한 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해서 이제 철회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원유 공급이죠. 경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수 있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듯이 그러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이 늘어나는데, 네, 이래서 브렌트유가 60달러를 넘었고, 그리고 또 WTI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58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네, 빨리 가서 기름 넣어야 되나? 이거 한 번 안 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름값 아끼는 것보다 한 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기름값을 아낀다는 거, 다시 한번, 도치가 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더 환경에는 더 나은 행동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올라가고 있고, 제넷 옐런께서는 계속해서 빨리 의회에서 이거 1조 9천억 달러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고 고용도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 하시죠. 역시 노동경제 관련해서 정통한 학자답게 그런 얘기를 턱턱 하는데, 그게 상당히 펀치력이 있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네. 부양책에 의해서 3대 지수 최고치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밑바닥, 우리는 항상 각도의 TV에선 보다 밑바닥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했는데도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안 할까? 왜? 자, BER, 우리가 본정금리라고 표현해요. 10년 본정금리 얼마야? 지금 2.21%예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테이퍼링 시작해야 돼. 그리고 5년 BER, break even rate는 얼마냐? 2.336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는 5년물 2.5 넘어가고 10년물 2.5 향해 가면
테이퍼링 해야 돼. 테이퍼링 해야 돼. 근데 그동안에 연준은 안 하겠다 그랬어. 그리고 테이퍼링 하기 전에 신호를 주겠다 그랬어.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찌되었건 분명히 팝콘처럼 탕탕탕 터지는 인플레이션 요인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조적인 흐름이 딱 인플레이션으로 기조가 뭐예요? 어제에서부터 오늘까지 우상향인데 내일과 모레도 우상향일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 라는 게 기조 아닙니까? 그게 기조고 추세예요.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움직이겠다고 했으니, 근데 어쨌든 그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제 사람들, 금융시장에는 먼저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먼저 알지. 각도기 TV는 제일 먼저 알지. 뭘? 현금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 벌써 언급을 여러 번 드렸잖아. 현금이 위험하다. 현금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얘기로 바뀌겠죠. 그 얘기는 거야. 현금이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이제 금융시장에서 체킹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체킹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앞단의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 세계 52억 인구, 60억인가? 대략. 제 기억에는 52억이었어. 자, 52억 인구 중에 여러분 0.01% 수준으로 빠르게 정보를 접수하신 거예요. 지금. 현금이 위험하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10만 금융 전사라는 거 아시겠죠? 가장 앞단의 뉴스를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거예요. 자, 이제 요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지 머리 돌아가죠, 이제. 자, 증시학도 TV 1년 정도, 우리 1년 안 됐구나, 개국한 지. 어쨌든, 예전부터 저하고 같이 하면서 보신 분들은 이제 머리 돌아가실 거예요. 네. 6개월 동안 저희 증시학도 TV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구나 하고 머리가 돌아가실 겁니다. 자, 현금이 위험하다는 거고, 그거를 끌어내겠다라는 거고, 뭘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연준은. 그래, 인플레이션 기대 비중가 빵빵 터지기를 우린 바라고 있어. 그게 바로 연준의 생각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지 말고 현금을 써야 되겠다.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러쉬로 달려오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연준이. 그러면 그때서야 그 러쉬가 너무 세게 달려와서 멈출 수 없는 정도 수준 되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거지. 그때 브레이크, 어떤 브레이크? 테이퍼링과 그 다음 엔드, 금리 인사의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브레이크를 밟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거죠. 요즘은 지금 차가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잖아. 푸둑푸둑 이런 차예요. 푸둑푸둑. 새 차는 밟으면 엔진 소리가 안 나고 차만 나가지. 저는 폐차 직전에 차도 타봤습니다. 한때. 알지. 저기 밟으면 찐빠가 나요. 부득부득 안 나가. 차가 부득부득 안 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차가 그냥 바로 서버린다고. 여기서는 엑셀을 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연준에서 엑셀을 띄면 잘못하면 차가 서버리는데 브레이크까지 밟으라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차 씁니까? 100km 달릴 때 안 쓰잖아요. 연준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약간 머스크 형 때문에 지금 너무 놀라. 어제 저녁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저녁 10시 반쯤에 벌써 이 상황들은 예견이 됐던 상황인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자, 코로나 상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전 주 대비 25% 줄었습니다. 역시나 봄이 오고 있어요. 봄에는 확실히 조금 덜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백신 보급률도 5%가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양쪽이 모두 가동이 되고 있고, 주간 기준 신규 확진자 규모는 4주 연속 감소. 네, 확실히 추이가 떨어지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이것도 부스팅 역할을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엔 이거 부스팅 역할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채권 상황이 재밌었는데요. 채권은 상당히 약세로 가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30년물이 장중에 2.0%를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어떻다? 떨어진다. 금리가 2.0%. 네, 앞서 말했던 모든 과정들이 채권 시장에서 반영은 되는데, 채권은 지금 이걸 뒤집어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채권은 지금 40년간 강세장이었어요. 40년 전 강세장이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권은 위험하다, 채권은 위험자산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현금보다 더 위험자산이지. 근데 이제 현금까지 이렇게 되면 금리가 어떻게 돼? 올라야 돼.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채권이 안 팔릴 거예요.
그게 정상을 얘기하는 정상 상황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 금리를 빡빡, 콜 금리는 0에 수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기준 2년물짜리는 잘 안 올라, 금리가. 근데 10년물짜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하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를 많이 줘야 내가 채권을 사놓지. 10년 동안 돈 가치 떨어질 거 가면 이자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는 107bp, 1.07%로 벌어졌습니다. 금리 차가. 그러니까 17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달러는 소폭 약세인데 그동안에는 어땠느냐? 달러 순매도 포지션, 즉 쉽게 얘기하면 숏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게 338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번에 숏 스퀴즈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달러 숏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달러 숏이 줄으면서 달러 가격이 1% 가까이 올랐던 것이죠. 그 부분들이 지금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299억 달러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주 적진 않습니다만, 역시나 이게 줄었다는 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이제부터 달러 가격이 어떤 수급적인 영향 외에 본질적인 상황으로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 이제 제대로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달러. 그, 숏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이것 때문이라도, 더 떨어질 거라는 세력을 너무 많이 사놨으면 이게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달러 가격이, 그냥 제 방향을 찾아서 가게 될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시 달러 약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쁘게 봤으니까 그 분위기는 좀 가라앉았다는 거고, 약간 균형 잡힌 분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지수는 3대 지수 사상 최고치고요.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건 에너지가 역시나 4.17% 강세였고, 금융주도 금리차가 벌어지니까 마진 높아지니까요. 1.22% 상승했고, 기술주는 1.04% 상승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오늘 칩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13%. 지금 계속 현물가가 안 떨어져요. 반도체, D램, 낸드 이런 좀 현물가가 안 떨어지고, 반도체 쇼티지 상황들, 그리고 전력 반도체를 지금 전력 반도체 또 엔드 자동차형 전장 반도체가 그래서 TSMC도 라인을 증설해야 되는 상황, 이런 등등등등. 칩은 계속 여전합니다. 지금 여전히 밖으로 제대로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노트북 교체 수요라든가 컴퓨터 교체 수요 등등등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칩 상황들은 좋은데, 오늘 기술 대형주들은 그냥 쏘쏘했습니다.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은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아주 소폭 0.11% 올랐으니까요. 테슬라는 1.3% 올랐습니다. 반면에 칩 주식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9,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4, AMD 4.06, 엔비디아 6.24%나 올랐고, 인텔 1.6, 퀄컴 1.06% 올랐습니다. 웰스파고 2.58% 올랐고요. 오늘 델타항공 5%, 유나이티드 5.2% 오르는 등 상당히 큰 폭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책임 항공사 직원 급여 보조를 위해서 14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항공사에 다 망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시장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후에도 여러분, 오늘은 설마 괜찮겠지.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말이 무서운데, 맨날 틀리니까 말이 무서워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좋은 오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